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학개론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이제 챕터 4 인적 소방 자원 관리 우리 소방공무원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뒤쪽 같은 경우는 이론책을 꼭 한 번씩 다 읽어보셔야 돼요. 아셨죠? 지금 여기는 정말 제가 요약만 딱 해놔서 요 이후부터는 넣어놓은 거라 정규반 책 있죠? 꼭 한 번씩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맞고 아시죠? 자, 그러면 인적 소방 자원 관리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 나올 것들만 보자. 우리 소방공무원법인데 소방공무원의 신분, 요게 이제 국가공무원법 쪽에서 이제 소방공무원 신분을 어디로 분류를 한다? 특정직으로 분류를 한다. 나머지 뭐 경력직 공무원이 그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경력직 공무원의 일반직과 특정직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갔을 때 우리는 여기 들어간다라는 거 정도 아시면 되죠. 특정직 공무원에 포함이 된다. 그럼 이 특정직 공무원에 가보면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소방공무원은 예전에는 일반직이었다가 별정직이었다가 현재는 특정직이다. 그죠? 요 순서도 예전에 한번 또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신분에 대한 요 변청 과정 있죠?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체크를 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입니다. 정의. 자, 임용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임용이란 신규 채용, 승진, 전보,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파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임용이라고 얘기한답니다. 뭐 중간에 있는 거 하나 빼고 이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나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아셨죠?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전보가 뭐냐? 같은 계급 및 자격 내에서 근무기관이나 부서가 달라지는 거. 그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강임이란 뭐냐? 직무는 동일하지만 직위가 하나 내려가는 걸 얘기한대요. 직무는 동일하지만 직위가 하나 내려간다라고 되어 있고요. 복직이란 휴직, 직위해제 또는 정직, 강등에 따른 정직도 다 포함. 중에 있는 소방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답니까? 복직이라고 얘기한대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정의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소방공무원 계급 이제 안 외우신 분은 없으시겠죠, 그죠? 그래서 큰 것부터 낮은 것까지 제가 넣어놨습니다. 어려우시면 제가 그냥 거꾸로 외우라 그랬죠. 낮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 그죠? 그래서 사교장, 위경영정, 준감영총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혹시나 이제 이 그림을 가지고 그림을 주고 이게 어떤 계급의 계급장이냐라고 물어보면 그런 문제도 나올 수는 있죠. 그죠?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계급의 구분 일단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여기 갔을 때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계급장 생긴 모양로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이제 중간에 태극무늬가 없지만 여긴 다 지금 태극무늬가 있고요.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이제 6개지만 겉에가 여기는 5개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좀 해서 생긴 모양도 당연히 다르지만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소방공무원법상에 가보면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4조에서 5조 내용인데 소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소방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그죠? 소방청에 둔대요. 청에 뭐를 둔대요? 인사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6조 3항 및 4항에 따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자, 시도지사가 임명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어디에 둬도 된대요? 시도에 둔대. 시도. 이런 것도 같이 보십시오. 기본은 청이지만 시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시도에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인사위원회는 이런 것들을 심의한대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심의를 한다라고 나와 있죠. 네, 읽어보시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용권자입니다. 자, 요거 제가 중요하다 그랬죠. 이런 것들이 공채보다는 이제 우리가 이제 간부기출 문제에서 많이 나오니까 그럼 임용권자는 사교장 위경 여기까지, 그러니까 경이하죠. 경이하. 누가 임명한대요? 청장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장이 임명한다. 자, 그리고 령정, 준감정 맞습니까? 여기까지는 청장이 제청을 하고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최종 결정을 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여기 소방령 이상이에요. 청장이 제청을 하는 겁니다. 령부터 정감까지는. 근데 총감은 그런 거 없다 그랬죠. 그냥 대통령이 다이렉트로. 그리고 령 이상, 준감 이하의 소방공무원. 그죠? 여기죠. 여기.
전보라던가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누가 한다? 청장이 한다. 이거보다 요 계급이 어떻게 됐을 때 누가 임명을 하는지 이런 것들 좀 정리를 잘 해주시면 좋다라고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5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5. 소방장 이하는 6개월. 그죠? 소방위 이상은 1년. 이렇게 해서 신규 채용 시에 15로 임용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5 임용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근속승진 및 계급정년이라는 게 나와 있죠? 근속승진과 계급정년. 맞습니까? 요것도 일단은 요거 있죠, 요거. 근속승진 연수. 근속승진 연수는 요 밑에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4, 5, 6, 8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사교장 위 해가지고 4, 5, 6, 8. 그리고 승진 최저 근무 연수도 뭐 나올 수는 있지만 얘보다는 저는 이 근속승진 연수 중심으로 조금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뭐 연령 정년에 대한 것도 60세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죠? 요런 것들 꼭 보시고. 자, 다음 가보면요. 다음 여기 계급 정년도 나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승진 최저 근무보다는 요런 거 보십시오. 요런 거 기출에 많이 있거든요. 요런 내용, 요 내용 두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중심적으로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가보면 이제 간부 기출 문제도 우리가 풀어보겠지만 간부 기출 문제에 이런 문제가 되게 많아요. 이런 문제가 되게 많으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징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징계가 총 6가지가 있습니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그죠? 그리고 감봉과 견책이 들어가 있는데, 자, 조금 더 무거운 거 중징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경징계 조금 가벼운 거죠. 감봉과 뭐가 있대요? 견책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6가지 징계가 있는데 그 중에 4개는 중징계고 2개는 경징계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구분도 시험 문제 잘 나오죠. 그죠? 맞죠? 그리고 파면이 뭐고, 해임이 뭐고, 강등이 뭐고, 정직이 뭐고, 감봉이 뭐고, 견책이 뭔지 이런 것들도 뭐 시험 문제가 나올 수는 있죠. 나올 수는 있지만 아직은 크게 공채 쪽에선 등장한 적이 없다. 그죠? 파면과 해임, 요게 제일 센 거예요. 2개. 여긴 배제한다라고 되어 있죠. 5년이랑 3년간 공직 재임용 제한이라고 되어 있고요. 강등이나 정직 같은 경우는 배제까지는 아니에요. 대신에 강등이니까 여러분들 한 계급을 내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3개월간 직무에 못하고 돈을 못 받는데. 자, 정직은 1에서 3개월 이하로 하고, 그리고 여기 갔을 때 신분은 보유할 수 있으나 보수는 못 받는데요. 그러니까 2개 다 돈을 못 받는 거예요. 얘네는 돈 못 받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일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날짜라던가 이런 기간 이런 게 이제 다르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경징계 같은 경우는 감봉과 뭐가 있다? 경책이 있는데 여기는 1에서 3개월. 그죠? 보수도 3분의 1. 1, 3 이렇게 되어 있죠. 견책은 전여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계한다. 정말 가벼운 거죠, 견책은. 그리고 훈계, 경고, 계고, 엄중주의, 권고 이런 것들은 그냥 문책의 성격을 띠는 거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징계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예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요. 거기 뒤에 가보면 이제 OX 문제가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분류해서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맞습니까? 자, 강임이란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에 하위 직급으로 임명하거나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고위 공무원당 직위가 아닌 하위 직위에 임명하는 것. 자, 이거는 소방공무원법상의 정의가 강임에 대한 소방공무원법상 정의가 아니고 국가공무원법상 강임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나 보고 가시라고 제가 일부러 넣어놓은 겁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정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3번째, 소방공무원의 높은 것부터 낮은 계급의 순서는 총감, 정감, 감, 준감, 정령, 경위, 장교, 사. 이것도 맞는 얘기죠. 그죠? 사교장, 위경영정. 그죠? 그리고 준감, 영총. 이런 식으로 제대로 들어가 있으니까요. 한 번 더 잘 만든 거다라고 해서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소방공무원법상 근속승진에서 장을 위로 근속승진을 한대요. 그쵸? 그럼 6년 이상의 근속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6년 이상이 아니죠. 6년짜리 없었죠. 아까 봤을 때 6년 6개월. 맞나요? 6개월 이상의 근속이 필요하다. 자, 경징계의 종류에는 정직과 파면이 있는 게 아니죠. 뭐가 있어요? 감봉과 그렇지. 맞습니까? 감봉과 견책이 있죠.
분업 전문화된 조직 내 각 구성원의 개별적 노력을 통합화하는 기능이 필요하다라는 게 통합의 원리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통합의 원리라고 나와 있는데 통합의 원리라는 건 따로 없었죠. 이게 뭐예요? 업무 조정의 원리죠. 업무 조정의 원리. 자, 요건 개선의 원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죠? 그래서 앞쪽에서 제가 개선의 원리가 빠져있다 책에. 그래서 개선의 원리를 요걸로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최종 결정은 위에서 한다. 상급자가 한다라는 게 나와 있죠. 자, 기출 OX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 조직의 원리에는 명령 분산의 원리. 명령 분산 뭔가 이상하죠, 그죠? 명령 통일의 원리가 있다. 소방 조직의 원리에는 계층제의 원리가 있다. 오케이. 소방 공무원은 소방공무원법상 특별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특별직이 아니고 무슨 직? 특정직. 맞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됐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자원에 대한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적 소방 자원 관리와 재정적 자원 관리. 자, 물적 소방 자원 관리. 자, 물적 소방 자원 관리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장비라던가 뭐가 있어요? 용수가 있죠. 그래서 장비는 기동장비, 화재 진압장비, 구조장비, 구급장비, 보호장비, 정보통신장비, 측정장비, 보조장비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소방장비의 종류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지금. 맞습니까? 기동, 화재 진압, 구조, 구급, 보호, 정보통신, 측정 그죠?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리고 물을 쓸 수 있는 소방용수시설에는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소급처라고 해서 이게 이제 기본법에 정해져 있는 시설들이죠. 자, 유지관리 누가 한다고요? 시도지사가 합니다. 그래서 수도법에 의해 설치되는 소화전은 수도업자가 유지 및 관리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 더 보시고 기본법 배우시는 분들은 거기서 조금 더 정확하게 배우겠죠. 그렇죠? 재정적인 소방자원관리 이제 돈에 대한 거죠. 그래서 국고보조에 대한 걸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위에 나오는 소방 장비를 원래 이제 시도 예산을 가지고 구입을 해야 되지만 시도 예산이 약간 모자라다라고 하면은 국가에서 요거를 이제 일부 보조를 해줄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보조 대상 사업을 우리가 이제 보조 대상 사업의 범위가 될 수 있는 종류들 요런 애들 차일정 통전방 해가지고 청사까지 이런 내용들 한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본 OX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용수시설에는 소화전, 급수탑, 그리고 소화수조가 아니고 저수조, 소급저라고 했었죠. 소방용수시설의 관리는 기본적으로 시도지사가 합니다. 그죠? 소방장비에 대한 국고보조는 국가가 일부를 보조한다. 오케이. 국고보조의 대상사업 범위에는 소방 헬리콥터라던가 소방정이 포함이 되죠. 그죠? 맞습니까? 이런 내용들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갔을 때 X 표시가 된 게 이렇게 두 개. 1번과 2번이 잘못된 게 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능론으로 갑니다. 소방 기능론 및 기타. 기능론도 내용이 많지 않죠, 그죠? 그래서 소방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사회에서 그럼 여기 갔을 때 예방조치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누구든지 화재 예방 강화지구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위험한 장소죠. 그래서 뭐가 있는 장소냐면 우리가 뭐 가스가 있을 수 있고 뭐 수소, 화약, 그냥 위험물이 있는 장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위험한 장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 그 장소에서는 이런 거 하면 안 된대. 화기 취급하지 말아라. 풍등등 열기구 날리지 말아라. 불꽃 발생시키지 말아라. 맞습니까? 이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런 행동을 절대 하면 안 된다. 다만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한 경우는 괜찮다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런 행위 절대 제한. 그래서 화재 예방조치를 누구든지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화재 예방 강화지구는 여기죠.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 그래서 여기가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시장, 공장 창고 밀집, 목조 건물 밀집, 노후 불량 밀집, 그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밀집, 석유 화학 제품 생산 공장, 산업단지,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물류단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가 어디에 나와 있다? 화재 예방법에 다 나와 있어.
그러니까 법 배우시는 분들은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 이 내용이. 그죠? 그래서 요 지역에서 이런 것들 하지 말아라. 나와 있는 거죠. 그죠? 소방이 이런 것들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지금 화재 예방 가지고 지정을 하고 요 예방 조치를 만약 잘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청본서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가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다 법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소방력의 3요소. 요거 예전에 한번 나온 적 있죠. 뭐냐? 소방력의 3요소, 소방에 필요한 힘 3가지가 뭐냐? 인력, 장비, 용수. 뭐라고 여러분들? 인력, 장비, 용수. 이렇게 3가지가 있다. 그래서 소방대원, 그리고 소방장비, 소방용수, 물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있더라. 자, 소방신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소방신호는 4개가 있어요. 경발, 해훈, 경계, 발화, 해제, 훈련. 맞죠? 그래서 얘네를 내가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종을 치거나 또는 사이렌을 명동하거나 맞습니까? 또는 깃발 또는 이제 게시판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여기 갔을 때 통풍대도 당연히 있고요. 자, 먼저 경계 신호가 뭔지 아셔야겠죠. 예방상 필요하거나 그죠? 화재 위험 경보 시에 발령하는 신호다. 발화 신호는 화재가 실제 발생했을 때 발령할 수 있는 신호다. 해제 신호는 소화 활동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 발령하는 신호다. 훈련 신호는 훈련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발령하는 신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훈련 신호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제 훈련이 필요할 때 우리가 인정되는 신호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전에 제가 얘기를 했듯이 밑에 가보면 이런 신호가 있어요. 비상소집. 그러니까 비상소집을 하는 경우는 얘 같이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 좋고. 그죠? 그럼 경계 신호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 타종으로 신호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요게 중요하죠. 1타와 연이타. 요 숫자들. 사이렌은 5, 3, 3. 그죠? 타종, 발화 신호는 막 쳐요. 사이렌 5, 5, 3. 위험하니까 좀 짧아지겠죠, 간격이. 그죠? 해제 신호. 요거는 상황 해제. 그죠? 1타씩 반복. 상당한 간격을 두고. 그리고 사이렌을 울릴 때는 1분간 1회. 그죠? 1분간 1회. 훈련 신호는 연3타. 여기는 11상. 그죠? 11상.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표를 좀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또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신호를 할 수 있대요. 뭐 깃발을 이용한다거나 게시판 또는 통풍대. 맞습니까? 그래서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죠. 최근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최근에도 출제가 됐기 때문에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고, 그래서 소방신호의 방법으로는 타종과 뭐가 있다? 사이렌, 음성이 있다. 근데 음성신호는 따로 없었죠. 음성이 어디 있었어? 그지? 타동신호로 하는 경우 경계신호는 5초 간격에 30초씩 3회라고 했는데 1타에 연이타. 비상소집을 하는 경우는 훈련신호를 사용할 수 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같이 보셔라 라는 겁니다. 제 말은.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 문제로 나왔을 때 충분히 푸실 수 있다. 그리고 구조구급이나 응급은 제가 예전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했었죠. 그럼 이 구조구급법에 가보면 제가 체크만 해드릴게요. 구조에 대한 정의라던가 읽어보십시오. 구조대, 구급에 대한 정의라던가 구급대 이런 정의들은 한 번씩 꼭 다 읽어보세요. 그래서 구조가 뭐고 구급이 뭐고 구조대는 어떤 사람들이고 구급대는 어떤 사람들이고, 그리고 구조대에 가보면 밑에 가보면 편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청본서, 청장 등이라고 하겠대요. 그죠? 위급 상황에서 요구조자의 생명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 구조대를 편성하고 운영을 해줘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구는? 청장 등은. 맞습니까? 자, 구조대의 종류, 구조대원의 자격 기준, 그리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뭘로 정한대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조대는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대통령령에 가보면 뭐가 나와 있다? 요 구조대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일반 구조대, 뭐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중요한 게 요 특수구조대 제가 잘 보시라 그랬죠? 그래서 특수구조대 종류는 암기, 요 정도는 암기, 화학, 순환, 산악, 고속국도, 지하철.
화학 들어가 있고 이거 수상 아니고 산림 아니고 그죠? 고속도로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그리고 지하철 구조대까지. 그리고 직할 구조대, 테러 대응 구조대라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구조대원은 대통령령에 가보면 누가 할 수 있는지가 나오는데 청장이 실시하는 이에요. 청장이 실시하는 인명구조사 교육을 받았거나 인명구조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할 수 있대요. 뭐 당연한 거지만 또 국가지자체 및 근무한 경력이 몇 년 이상일 때? 2년 이상일 때 2년 나와 있습니다. 2년. 또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청장이 실시하는 구조 업무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자, 6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9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나와 있죠? 구급대입니다. 이제 구조대가 아니고요. 그럼 구급대 같은 경우는 여기 갔을 때 청장등은 또 청장등이죠. 위급 상황에서 발생한 응급 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는 등의 구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 구급대를 편성하고 운영한다. 구급대의 종류, 자격기준, 이송 대상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뭘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구급대는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해야 된다. 그럼 구급대 같은 경우는 일반 구급대가 있고 뭐가 있대요? 고속국도 구급대가 있대요. 이런 것들 읽어보시고요. 한번 보실 게 요거. 구급대원의 자격기준에 가보면 의료인 할 수 있고요. 1급, 2급 할 수 있답니다. 그죠? 1급 응급구조사, 2급 응급구조사. 그리고 청장이 실시하는 구급 업무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고, 자, 구급상황관리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자, 구급상황센터라는 거죠. 그럼 구급상황센터는 어떤 것들을 하는 일들이냐, 어떤 것들을 하냐, 어떤 업무를 하냐.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 상담 지도를 하고요.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 안내. 그리고 정보 활용 및 제공. 119 구급 이송 관련 정보망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이런 것들을 실시를 해주고 이 안에는 이 사람들을 24시간 배치해주래요.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요 구급대원 자격기준 있죠? 갔을 때 똑같다 비슷하다. 근데 여기 상담 경력에 대한 내용이 조금 다르지만 요 상담 경력 2년 좀 다르지만 자 그리고 구조구급 요청의 거절 이것도 제가 한번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구조대원은 구조 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나와 있죠. 단순 문개방, 단순 안전조치, 단순 제거, 동물 단순 처리, 포획 구조 요청. 그죠? 단순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구급이 더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구급대원은 구급 대상자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응급 환자인 경우, 그죠? 비응급 환자인 경우 구급 출동 요청을 어떻게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단순 치통, 단순 감기. 다만 섭씨 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제외. 아셨죠? 자, 혈압 등 생체 징후가 안정된 타박상만 입은 사람 괜찮대요. 술에 취한 사람. 다만 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아니하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는 제외. 그죠? 제외되는 거 잘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만성질환자 안 된대요. 검진 또는 입원 목적 이송 요청자 안 되겠죠. 열상 또는 찰과상인데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사람은 안 된다. 있는 사람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고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 거절. 근데 의사가 동승한 경우는 해줘야 된대. 그죠? 의사가 동승한 경우는 제외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조구급대원은 요 구조자가 응급환자가 구조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당연한 거죠. 그죠? 거절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가보면 가끔 요 거절 사유가 아닌 것을 해가지고 이런 거 구분하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요즘엔 그마저도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응급의료 법률도 마찬가지예요. 자, 목적 읽어보시고 용어의 정의에 가보면 응급환자, 응급의료, 응급처치, 종사자 이거는 여러분들 혹시나 아마 대부분 이제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구급 특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합계론하고 응급처치학만 여러분들 시험 보시면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더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전공 과목에서 따로 배우시면 되고 혹시나 이제 내가 응급에 대해서 배우지 않는다 내가 특채가 아니다 경채가 아니다 라고 하면은 공채 보시는 분들은 한 번 정도 그냥 가볍게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런 응급구조사 자격 특히 1급과 2급 응급구조사 자격 있죠. 이런 것들 하나 잘 보시고 이 업무 범위는 확실하게 좀 보고 가시면 좋습니다.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가 뭐가 있고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가 뭐가 있고. 근데 공채 소방학개론에서 또는 경채 소방학개론 과목에서는 나오기 조금 저는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상. 그리고 마지막에 갔을 때 이 중증도 분류도 마찬가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나중에 문제로는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해요. 혹시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때 제가 문제를 냈을 때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을 정도를 준비를 해 가셔야 되는데 그 정도가 이런 거예요. 중증도 분류에 대한 거라던가 요 업무 범위 분류하는 거. 그런 것들 제가 시험 문제로 내니까요. 같이 한번 또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가 간단하게만 넣어놨어요. 자, OX가 보면 특수구조대 종류, 화학, 수상, 산악, 고속국도, 지하철이 있다라고 했는데 화학, 순환이었죠. 순환. 그지?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산악, 고속국도, 지하철. 그러니까 이게 이제 X.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간부 기출에 몇 번 나왔어요. 계속. 뭐 수상을 순환으로 바꾸고, 산악을 산림으로 바꾸고, 고속국도를 고속도로로 바꾸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구급대원의 자격 기준에는 의료인 1, 2급 응급구조사 아까 있었죠. 그죠?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에는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유지. 요거는 몇 급에 대한? 1급에 대한 업무다. 맞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정리를 잘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학계로는 이렇게 해서 제가 점프 교재를 전체 다 한번 쭉 봤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론만 책이 더 중요해요. 근데 이론만 책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두꺼운 책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좀 심플하게 만든 게 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요 내용이라던가 심화이론 또 이제 OX 이런 것들을 추가시켜서 만든 책이기 때문에 정규만 책을 내가 확실하게 보고 나서 한 번 더 이제 정리를 할 때 좋은 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학계로는 일단 문풀로 갈 겁니다. 그래서 문풀 교재는 제가 아마 이번 주에 편집을 완료하면 다음 주에 주문을 해서 아마 다음 주 첫째 주는 실물책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주차 같은 경우는 제가 교환을 카페나 이런 데다 올려놓을 테니까 카페에서 여러분들이 다운을 받아서 보시다가 이제 실제 실물책이 나오면 그때 구입하실 분들은 구입하시면 되고 아니다 난 그냥 강의만 들을 거다라고 하시면 그냥 강의만 들으셔도 되고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책이 한 1200문제 정도 들어가 있는 책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그리고 뒤쪽에 제가 빵꾸노트라는 걸 이제 이렇게 이제 붙여놔서 제가 나중에 그 책 한번 설명해 드리는 어떤 오리엔테이션이죠. 어차피 문풀 강의도 제가 한번 오리엔테이션을 찍을 거니까 그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했다라고 해서.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소방학개론 점프 강의는 전부 다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이제 반년 정도 남았어요. 그죠? 이제 절반 온 거예요, 절반. 근데 이제 요즘 이제 카톡이나 이런 걸로 이제 상담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의외로 여러분들 이게 제가 이제 유튜브 쪽에 이렇게 막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외로 이 상담이 진짜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상담 오면은 물어봐요. 지금 혹시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빠르다고 하기도 좀 그렇고 빠른 건 아니죠, 여러분들. 또 너무 느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딱 지금을 시작해야 돼, 대신에. 아셨죠? 9월이나 10월쯤엔 꼭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하니까 그 정도면 괜찮다, 적절하다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만약에 소방공무원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먼저 시작했던 분들보다는 조금 늦을 수 있죠. 늦을 수 있지만 그거를 따라잡아야 되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고민하지 마시고 만약 그런 분이 있으면 고민하시는 분이 있으면 고민 그만두시고 저한테 이제 카톡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또는 이제 우리 이제 그 네이버 있잖아요. 네이버에 가보면 뭐 네이버 톡톡 이런 상담도 있어요. 제 그 스마트 스토어 같은 데 가보면 뭐 그런 걸로 문의 주셔도 되고요. 또는 이제 학습 방법 이런 것도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도 문의 주시면 제가 다 가이드라인 잡아드리니까 그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내년 3월 시험을 한번 준비를 해보자고요. 아셨습니까?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